여자가 이렇게 예쁘면 군대에서 어떻게 버틸 거야? 내가 특별히 관리해줄까? 오늘 밤에 사람 안 오는 3번 초소에 혼자 오도록! 박중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강은서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다.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여군 훈련소. 정문 앞에는 20살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커다란 가방을 끌고 줄을 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었다. 바로 강은서였다. 23세의 그녀는 다른 이들처럼 긴장한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은서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강민호 대법원장이었고, 큰아버지는 입법부를 총괄하는 강민수 국회의장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이 나라 최고 권력층의 딸이자 조카라는 사실을 은서 본인도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신병 정렬 앞으로 나와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교의 지시에 따라 신병들이 일렬로 서자 한 장교가 나타났다. 박중희였다. 그는 30 중반의 나이로 보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탁해 있었다. 권력에 취한 자들만이 갖는 그런 오만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박중희는 천천히 줄을 따라 걸으며 신병들을 훑어봤다. 대부분의 신병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은서만은 달랐다. 그녀는 똑바로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너 이름이 뭐야? 박중희가 은서 앞에서 멈춰섰다. 은서는 군인다운 또렷한 발성으로 대답했다. 신병 강은서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중희의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말이다. 강은서 서울 출신이지? 박중희가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은서가 대답하자 박중희는 코웃음을 쳤다. 역시 서울 아가씨답게 눈빛이 건방지네. 여기선 그런 눈빛 소용없어, 알겠나? 은서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정의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할 때 실현되는 거란다. 은서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라. 박중희는 은서의 그런 눈빛을 보고 순간 당황했다. 보통 신병들은 자신의 위압감에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달랐다. 오히려 도전적이기까지 했다. 그는 무언가 묘한 흥미를 느꼈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박중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다른 신병들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은서가 깊이 박혀 있었다. 저 건방진 눈빛을 꺾어놓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첫 생활관 배정이 끝나고 은서는 동기들과 함께 숙소로 향했다. 생활관은 20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침대가 2층으로 놓여 있고 각자에게 작은 사물함 하나씩이 주어졌다. 은서는 구석진 자리에 아래층 침대를 배정받았다. 야, 너 아까 박중희한테 찍힌 것 같던데 괜찮겠어? 옆 침대의 김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2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눈빛이 선량했다. 은서는 괜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뭐 어쩌겠어. 그냥 버티는 수밖에. 그때 다른 동기 중 한 명인 윤나래가 다가왔다. 언니, 근데 진짜 눈빛이 남달라. 보통 사람 같지 않아. 나래는 순박한 시골 출신으로 말투도 투박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은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성격이 좀 독한가 봐. 하지만 은서는 속으로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는 대법원장이고 큰아버지는 국회의장이지만 그 사실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은서가 아닌 대법원장의 딸로만 볼 것이고 그녀가 겪는 모든 시련도 아버지의 권력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었다. 그날 밤 소등 시간이 되자 생활관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은서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난 강은서로서 여기서 버틸 거야. 아버지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겨낼 거야. 다음 날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려 퍼졌다. 전원 기상. 정렬 완료 3분. 조교의 고함 소리에 신병들이 우르르 몸을 일으켰다. 은서도 재빠르게 침대에서 나와 군복을 입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박중희가 벌써부터 그녀만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침 점호가 시작되자 박중희가 나타났다.
그는 일부러 은서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다. 신병 강은서 군복 상태가 엉망이군. 제대로 입는 법도 모르나. 은서는 자신의 군복을 내려다봤다.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건 분명히 트집이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은서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박중희는 만족하지 않았다. 주의하겠다고 너 여기가 어디인 줄 아나? 군대야 군대. 한번 실수하면 동기들까지 다 같이 곤란해져. 그 말을 들은 다른 신병들이 은서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벌써부터 그녀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볼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은서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첫 훈련이 시작되자 박중희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구보를 할 때도 강은서 속도 늦다. 더 빨리 뛰어 체조를 할 때도 자세가 엉망이야. 다시 해. 사격 훈련에서도 여자 손으론 총 제대로 못 쏘지. 온갖 트집을 잡았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은서는 모든 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구보는 남자 못지않게 빨랐고 사격도 정확했다. 체력도 웬만한 남자들보다 좋았다. 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시켜준 각종 운동과 무술 덕분이었다. 박중희는 은서의 뛰어난 실력을 보고 더욱 분노했다. 자신이 깎아내리려던 신병이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다. 저 여자 반드시 굴복시켜야 해.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은서를 동기들이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언니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잘해? 나래가 감탄하며 물었다. 은서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냥 운동을 좀 했을 뿐이야. 하지만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은서야, 너무 눈에 띄지 마. 박중희가 더 괴롭힐 것 같아. 은서는 지훈의 걱정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실력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괜찮아. 나 이런 거에 굴복하지 않아.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순간 생활관에 있던 모든 동기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은서는 작은 수첩을 꺼내 조용히 글을 썼다. 오늘부터 모든 일을 기록하자.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그녀는 박중희의 부당한 대우와 자신이 느낀 감정들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첫날의 기록이 끝나자 은서는 수첩을 베개 밑에 숨겼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정의를 나도 지켜낼 거야. 하지만 은서는 아직 몰랐다. 박중희의 괴롭힘이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시련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곁에는 진실한 동료들이 있고 멀리서는 자신을 지켜보는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은서의 군대 생활 첫날이 저물어갔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다. 거대한 정의와 부정의의 싸움이 막 시작된 것이었다. 훈련소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강은서를 향한 박중희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치밀해졌다. 마치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처럼 말이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자마자 박중희는 어김없이 생활관으로 들어왔다. 전원 기상. 정렬 완료. 2분. 조교의 구령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시선은 곧장 은서에게로 향했다. 신병 강은서 침대 정리 상태가 엉망이군. 은서는 자신의 침대를 돌아봤다. 군대식으로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박중희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다. 이게 침대 정리냐? 이불 모서리 봐라. 삐뚤빼뚤하잖아. 박중희가 손가락으로 이불 끝을 들춰보이며 큰 소리로 지적했다. 다른 신병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은서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다고 내가 못하면 동기들이 다 같이 벌받는 거 알아? 박중희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울렸다. 그 순간 주변 동기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은서는 느낄 수 있었다. 또 나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원망의 눈빛들이었다.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은서야,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 괜히 맞서지 마.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들고 박중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아침 구보 시간이 되자 박중희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강은서 뛰는 자세 봐라. 여자 티 팍팍 난다.
20여 명이 함께 뛰는 와중에 유독 은서만을 지목해서 크게 소리쳤다. 발 높이 들어, 팔 흔들어 제대로 뛰어. 은서는 이미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시켜준 각종 운동 덕분에 체력이 남다른 그녀였지만 박중희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다. 속도 늦다. 더 빨리.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동기들 발목 잡지 마라. 구보가 끝나고 나서도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강은서 따로 남아 박중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다른 동기들은 모두 생활관으로 돌아갔지만 은서만 홀로 운동장에 남겨졌다. 내가 뛰는 걸 보니까 아직 부족해. 추가로 구보 10바퀴 더 돌아. 10바퀴라면 거의 4km에 달하는 거리였다. 이미 힘든 훈련을 마친 상태에서 추가로 뛰라는 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였다. 하지만 은서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박중희는 그런 은서를 바라보며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저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까 보자. 하지만 놀랍게도 은서는 10바퀴를 모두 완주했다.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해낸 것이다. 박중희는 그런 그녀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흥미였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은서를 동기들이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언니 괜찮아? 윤나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몇몇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눈총 받는 것 같은데. 한 동기가 날카롭게 말했다. 맞아. 왜 자꾸 박중희 건드려? 우리까지 덩달아 힘들어지잖아.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그리고 왜 동기들은 나를 원망하고 있지? 정작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날 오후 사격 훈련이 있었다. 은서는 사격장에서도 어김없이 박중희의 표적이 되었다. 강은서 앞으로 나와. 박중희가 모든 신병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불러냈다. 여자들은 사격이 약해. 특히 힘이 없어서 총을 제대로 못 잡지. 하지만 은서는 침착하게 사격 자세를 잡았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사격장에 데려가 훈련시켜준 덕분에 그녀의 사격 실력은 웬만한 남자들보다 뛰어났다. 탕탕 연속으로 발사된 총알이 모두 정중앙에 명중했다. 만점이었다. 뭐야 이게? 박중희가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하며 당황했다. 다른 신병들도 웅성거렸다. 대박. 은서 언니 완전 명사수네. 어떻게 저렇게 잘 쏴? 박중희는 얼굴이 붉어지며 더욱 분노했다. 우연이야. 한 번 더 해봐. 두 번째 사격에서도 은서는 완벽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에는 박중희도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법으로 은서를 괴롭혔다. 사격은 잘하네. 하지만 군인은 사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신력이 중요해. 그날 저녁 점호 시간 박중희는 모든 신병들 앞에서 은서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신병 강은서 앞으로. 은서가 앞으로 나서자 박중희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신병은 개인주의가 심해. 혼자서만 잘하려고 하고 동료 배려가 부족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은서는 누구보다 동기들을 챙기려고 노력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다. 하지만 박중희의 일방적인 발언 앞에서 은서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런 태도 고치지 않으면 동기들까지 같이 벌받게 될 거야. 박중희의 협박성 발언에 다른 신병들이 은서를 향해 더욱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후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언니 진짜 조용히 좀 해줘. 한 동기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우리까지 왜 피해봐야 해? 또 다른 동기도 거들었다. 은서는 마음이 아팠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해. 내가 조심할게. 하지만 김지훈과 윤나래는 달랐다. 야, 그게 은서 잘못이야. 박중희가 일부러 괴롭히는 거잖아. 지훈이 다른 동기들에게 항의했다. 맞아.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괴롭히는 거야. 나래도 은서를 옹호했다. 생활관 안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은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쪽과 그녀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은서는 그런 분위기를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차라리 신분을 밝히는 게 나을까? 그날 밤 모든 동기들이 잠든 후 은서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실까?
큰아버지라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참아야 해. 이게 진짜 시작인 거야. 은서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아버지가 평생 걸어온 정의의 길이 쉬웠을 리 없잖아. 나도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해.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로 돌아가는 길에 은서는 박중희와 조교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강은서, 그년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그래, 좀 독하긴 하네. 하지만 계속 압박하면 결국 무너질 거야. 여자들은 다 똑같아. 그 대화를 들은 은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여자들은 다 똑같다고? 그들에게 여성은 그저 약한 존재일 뿐인가? 그 순간 은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졌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은 더욱 가혹했다. 박중희는 은서에게만 특별히 무거운 배낭을 매게 했다. 내가 힘이 세다며 이 정도는 문제없지. 다른 신병들보다 2배는 무거운 배낭을 맨 채로 산악 행군을 해야 했다. 행군 도중 은서는 여러 번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김지훈과 윤나래가 그녀를 도왔다. 언니, 내가 좀 들어줄게.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 그들의 도움 덕분에 은서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중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더욱 분노했다. 강은서, 혼자 힘으로 하라고 했지 누가 도와달라고 했나? 동기들한테 패 끼치지 말고 내일은 내가 해결해. 그날 저녁 또다시 은서는 추가 훈련을 명령받았다.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200개, 끝날 때까지 생활관 들어가지 마. 다른 동기들이 모두 쉬고 있는 동안 은서 혼자 운동장에서 고된 훈련을 계속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은서가 혼자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본 몇몇 동기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함께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언니 혼자 힘들겠어. 우리도 같이 할게. 나래가 먼저 나왔고 지훈도 따라왔다. 야, 우리까지 왜 나와서 고생해? 일부 동기들이 불평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서와 함께 운동을 했다. 박중희는 그런 광경을 보고 당황했다. 자신이 한 명을 고립시키려던 계획이 오히려 단결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은서는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도 부당한 일들이 많았지만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다. 아버지, 나는 끝까지 버틸 거예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은서는 아직 몰랐다. 박중희의 괴롭힘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욱 치밀하고 음험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동시에 그녀도 성장하고 있었다. 약한 피해자가 아닌 강한 전사로 말이다. 이틀 후 박중희는 새로운 전술을 썼다. 은서를 직접 괴롭히는 대신 다른 동기들을 통해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너희들 중에 강은서 편을 드는 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행동 하지 마라. 같이 당한다. 조교들에게도 지시를 내렸다. 강은서와 친한 놈들 명단 작성해서 보고해. 그러자 생활관 분위기가 다시 싸늘해졌다. 은서와 가까이 지내던 동기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언니 미안해. 나도 군생활 해야 해서 조금만 거리 두자. 나중에 나가서 만나. 하나둘씩 은서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지훈과 윤나래만큼은 끝까지 그녀 곁에 남았다. 언니,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거야. 그래, 뭐가 무서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들의 우정 덕분에 은서는 완전히 고립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2주째가 지나갔다. 은서를 향한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그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바로 대법원장 아버지와 국회의장. 큰아버지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훈련소에 들어온 지 3주가 지나자 강은서를 둘러싼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박중희의 괴롭힘은 이제 단순한 훈련 차원을 넘어서 개인적인 악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서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날 오후 체력 단련 훈련이 끝나고 모든 신병들이 생활관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박중희가 갑자기 나타나 은서를 불렀다. 신병 강은서, 잠깐 남아. 다른 동기들은 모두 먼저 가고 운동장에는 은서와 박중희만 남았다. 무슨 일입니까? 은서가 정중하게 물었다. 박중희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탄약 창고 정리 작업이 있어 따라와. 탄약 창고는 훈련소 외곽에 있는 별도의 건물로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다.
은서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왜 하필 자신만 불러서 탄약 창고 정리를 시키는 것일까? 하지만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철칙이었다. 알겠습니다. 은서는 대답하고 박중희를 따라 나섰다. 탄약 창고로 향하는 길은 평소 다니던 곳과 달리 인적이 드물었다.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이라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은서는 걸으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뭔가 이상해. 왜 이런 시간에 혼자서 탄약 창고 정리를 시키는 거지? 탄약 창고에 도착하자 박중희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들어가 짧은 명령에 은서는 주저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어둠컴컴했고 총알 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었다. 냄새가 퀴퀴하고 공기도 답답했다. 박중희가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다. 신병강 은서, 너 요즘 너무 건방지지 않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위험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은서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건방지다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없다고? 그럼 왜 맨날 나한테 대드는 눈빛을 하고 있어? 박중희가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왔다. 은서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저는 대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명령에 따랐습니다. 명령에 따랐다고? 하하, 그럼 지금도 내 명령에 따를 거지. 박중희의 눈빛이 음흉하게 번뜩였다. 은서는 위험을 직감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야. 도망쳐야 해. 하지만 문은 박중희가 막고 있었고 창고 안에는 다른 출구가 없었다. 장교님, 지금 뭘 하려는 건가요? 뭘 하려는 거냐고? 하하, 너 같은 예쁜 여자가 여기서 혼자 있으니까 좀 친해지자는 거지. 박중희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은서는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물러섰다. 이건 안 됩니다. 그만해 주세요. 안 된다고? 여기선 내가 왕이야. 내 말이 곧 법이고 규정이야. 박중희가 손을 뻗어 은서의 어깨에 대려는 순간 은서가 몸을 비틀며 피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하하, 누가 믿어주겠어. 여기선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은서는 패닉 상태에 빠질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준 호신술이 떠올랐다. 침착해야 해. 공황 상태가 되면 더 위험해져. 그녀는 숨을 고르며 기회를 노렸다. 야, 가만히 있어. 도망갈 생각 말고. 박중희가 다시 손을 뻗는 순간 은서가 재빠르게 옆으로 몸을 피했다. 그리고 창고 문 쪽으로 뛰었다. 하지만 박중희가 더 빨랐다. 어디 가려고 해? 그가 은서의 팔을 잡아 끌었다. 놓으세요. 소리 지를 거예요. 은서가 소리쳤지만 박중희는 비웃었다. 소리 질러봐. 여기까지 들리는 사람 없어. 그의 말이 맞았다. 탄약 창고는 다른 건물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릴 가능성이 낮았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은서야, 여기 있었구나. 김지훈이었다. 그는 은서가 혼자 박중희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에 뒤따라온 것이었다. 박중희는 깜짝 놀라며 은서에게서 손을 떼었다. 김지훈, 너 여기 왜 와? 은서 찾으러 왔습니다. 생활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지훈은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다. 은서의 흐트러진 군복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박중희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 그럼 정리 끝났으니까 둘 다 나가. 박중희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은서의 손을 잡고 재빨리 창고를 나왔다. 빨리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창고에서 멀어진 후 지훈이 은서에게 물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었어? 은서는 아직도 몸이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했어. 말하기도 싫어. 정말 더러운 인간이야. 지훈은 분노했다. 이건 신고해야 해. 상부에 보고하자.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누가 믿어주겠어. 증거도 없고. 오히려 우리만 더 큰 곤란에 빠질 거야.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니야. 나한테 계획이 있어. 그날 밤 생활관으로 돌아온 은서는 다른 동기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저런 인간이 장교라니, 저런 자가 나라를 지킨다고 하니.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정의가 저런 더러운 인간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야. 은서는 그날 밤부터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작은 수첩에 날짜와 시간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다.
3월 27일 오후 6시 30분 탄약 창고에서 성추행 시도 목격자 김지훈 상황 설명 자세히 적어 내려갔다. 다음 날부터 박중희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어제 일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은서를 대하는 방식도 이전보다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괴롭힘 자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다. 신병 강은서 요즘 훈련 태도가 불량해 보인다. 박중희가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내가 훈련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동기들까지 영향받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은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중희의 거짓 증언을 들은 다른 동기들은 또다시 은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언니 진짜 조용히 좀 해줘. 우리까지 왜 눈치 봐야 해. 생활관 분위기는 다시 싸늘해졌다. 은서를 지지하던 몇몇 동기들조차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윤나래만은 여전히 은서 편이었다. 언니 무슨 일 있었어? 어제부터 표정이 이상해. 나래는 순수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은서가 힘들어한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다. 괜찮아. 나래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김지훈은 달랐다. 그는 어제 탄약 창고에서 본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은서야 그냥 참지만 말고 신고하자. 내가 증인이 되게 하지만. 은서는 여전히 신중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은서가 혼자 샤워실에 있을 때 박중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신병강 은서 여기 있었네. 샤워실은 여성 전용 공간이었기 때문에 남성 장교가 들어올 이유가 없었다. 장교님 여기 여자 샤워실인데요. 은서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래 나 검사하러 왔어. 시설 점검. 박중희가 둘러대며 안으로 들어왔다. 은서는 재빨리 수건으로 몸을 가렸다. 지금 사용 중이니까 나중에 검사해 주세요. 나중에는 바빠. 지금 해야 해. 박중희가 더욱 안쪽으로 들어오려 하자 은서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가세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동기들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왜 소리 질러? 박중희는 당황하며 서둘러 나갔다. 아니다. 점검은 내일 하지. 동기들이 상황을 묻자 은서는 대충 둘러댔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해였어. 하지만 지훈과 나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은서는 또다시 수첩에 기록했다. 3월 30일 오후 9시 여자 샤워실 무단 침입. 핑계는 시설 점검 중인 여러 명 목격. 이렇게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다. 하지만 생활관에서 은서의 입지는 점점 나빠졌다. 박중희가 계속해서 은서를 문제 삼으니까. 다른 동기들도 그녀를 부담스러워했다. 언니 때문에 우리까지 계속 주목받는 것 같아. 조용히 좀 지내면 안 되나? 심지어 일부 동기들은 더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야 강은서 너 뭔데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거야. 우리까지 왜 피해봐야 해. 은서는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설명하려 해봐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다. 어느 날 저녁 은서가 혼자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박중희와 마주쳤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신병강 은서 요즘 어때? 훈련 잘 따라오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상적이었지만 눈빛이 음흉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서가 대답하자 박중희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근데 말이야. 내가 다른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은서가 시치미를 떼자 박중희가 비웃었다. 모른다고 좋아. 계속 모르는 척해. 대신 입 조심해.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내가 손해야.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하하 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해. 박중희가 떠난 후 은서는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다. 저런 인간이 계속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은서의 마음속에서 복수에 대한 욕구가 불타올랐다. 며칠 후 은서에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다. 생활관의 새로운 조교 중 하나인 이상사였다. 그는 40대 초반의 나이로 다른 조교들과는 달리 신병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 신병들 요즘 어때? 힘든 일 없어? 상사는 은서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따로 불러냈다. 강은서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은서는 순간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상사님. 괜찮다고 하는데 눈빛이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혹시 누가 괴롭히나? 상사의 배려 어린 말에 은서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훈련이 힘들어서요.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날 밤 은서는 상사의 말을 곱씹어봤다. 혹시 저분에게는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잘못 판단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좀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증거를 모아보자. 은서의 수첩에는 점점 더 많은 기록이 쌓여갔다. 박중희의 부당한 대우들, 성희롱 발언들 그리고 각종 갑질 행위들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언젠가는 이것들이 무기가 될 거야. 하지만 동시에 은서의 고립은 더욱 심해졌다. 이제 생활관에서 그녀와 대화하는 사람은 김지훈과 윤나래 뿐이었다. 다른 동기들은 모두 그녀를 피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앉아야 했다. 언니 너무 힘들면 그냥 포기해도 돼. 나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포기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 계속 이렇게 혼자 당하고 있으면 언니만 손해잖아. 아니야 나래야 포기하면 안 돼. 누군가는 맞서 싸워야 해. 김지훈도 비슷한 걱정을 했다. 은서야 이제 그만하자. 어차피 이기기 힘들다고 그럼 계속 당하고만 살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데. 권력이 뭐가 대수야. 은서의 목소리에 강한 신념이 담겼다.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어. 지훈과 나래는 그런 은서를 보며 묘한 감동을 받았다. 저 강한 의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며칠 후 박중희의 괴롭힘이 절정에 달했다. 은서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병들 잘 들어. 강은서 같은 개인주의자가 있으면 부대 전체가 망가져. 너희들도 조심해. 이런 식으로 다른 신병들 앞에서 그녀를 매장하려 했다. 하지만 은서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맞섰다. 저는 개인주의자가 아닙니다. 동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웃기지 마. 내가 뭘 했다고. 제가 한 모든 일은 정당했습니다. 박중희는 그런 은서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어. 그는 점점 더 불안해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이었다. 물러설 수 없었다. 그렇게 3주째가 지나갔다. 은서는 여전히 혼자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첩 속 기록들이 쌓일 때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곧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훈련소에 들어온 지 4주가 지나면서 강은서를 둘러싼 상황에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를 피하거나 원망하던 동기들 중 일부가 점점 박중희의 부당함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뜻밖의 사건이 있었다. 그날은 4월 첫째 주 화요일이었다. 아침 체력 단련 시간에 모든 신병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었다. 박중희는 여전히 은서만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다. 신병 강은서 팔굽혀펴기 자세가 엉망이야. 다시 해. 은서는 이미 표준보다 더 정확한 자세로 하고 있었지만 박중희는 계속 트집을 잡았다. 다시 하라고 했지 못 들었나. 박중희가 큰 소리로 지시하자 은서는 말없이 다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1개, 2개, 3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신병 하나가 갑자기 같이 팔굽혀펴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 신병은 박수진이었다.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으로 눈에 잘 띄지 않던 동기였다. 박수진 너는 왜 하고 있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박중희가 당황하며 물었다. 수진은 담담히 대답했다. 은서 언니 혼자 하기 힘들어 보여서요. 같이 하면 덜 힘들 것 같아서요. 박중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명령하지도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신병을 제재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둘 다 계속해 어색하게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다. 김지훈도 따라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한 것이다. 저도 체력 단련이 필요해서요. 지훈이 간단히 말하며. 은서 옆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이어서 윤나래도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하며 동참했다. 박중희는 당황했다. 한 명을 고립시키려던 계획이 오히려 단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박중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점점 더 많은 동기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지만 금세 10여 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도 체력 단련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박중희는 완전히 당황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 한 명을 괴롭히려던 것이 오히려 집단 단결로 이어지고 있었다 됐다. 그만해 이제 다음 훈련으로 넘어간다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수진이 은서에게 다가왔다. 언니 괜찮아? 응 고마워. 수진아 왜 도와줬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계속 지켜봤는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 언니만 계속 괴롭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김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무리 봐도 박중희가 일부러 괴롭히는 거야.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윤나래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완전 불공평해.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괴롭히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는 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다. 은서를 중심으로 작은 모임이 형성된 것이다. 처음에는 4~5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동기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언니 진짜 힘들지? 우리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때까지 은서를 피하던 동기 중 하나인 정민영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은서야 미안해. 그동안 너 피하고 다녔어. 사실 무서웠거든. 나까지 괴롭힘 당할까봐. 괜찮아. 민영아 이해해. 은서가 따뜻하게 대답하자 민영은 더욱 미안해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겁쟁이였어. 너 혼자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했잖아. 민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이제라도 함께할게. 나도 도울 거야. 그 말에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함께할게. 이제는 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모든 동기가 은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일부는 그녀를 부담스러워했다. 특히 생활관의 부반장 격인 최유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야 너희들. 괜히 문제 만들지 마. 우리까지 다 같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 무슨 문제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수진이 맞받아쳤다. 잘못 안 했다고? 그럼 왜 박중희가 계속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거야? 너희 때문에 생활관 전체가 찍히는 거 아니야? 유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찍힌다고 해서 불의를 모른 척할 수는 없어. 김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불의라니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군대 생활이잖아. 유리가 비웃듯 답했다. 군대라고 해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 윤나래도 지훈을 지지했다. 생활관 안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은서를 지지하는 그룹과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는 그룹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다행히 전자가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었다. 은서의 평소 행동을 지켜본 동기들은 그녀가 정말로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다. 박중희가 은서뿐만 아니라 그녀를 지지하는 동기들까지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김지훈, 박수진. 윤날에 너희들 요즘 뭐하는 거야? 강은서 편들기에 바쁜가? 노골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편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지훈이 당당하게 물었다. 무슨 말이냐고 알면서. 그러지마. 너희들이 강은서랑 어울리면서 생활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 박중희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생활관 분위기가 안 좋다고요? 저희는 그냥 동기들끼리 도와주며 지내는 것뿐인데요. 박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도와준다고? 그게 도와주는 거야. 내 눈에는 말썽꾸러기들이 모여서 단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윤나래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규정 위반한 것도 없고 훈련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참여한다고 너희들 태도 보면 불만이 가득한 게 보이는데. 박중희가 억지를 부렸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다른 동기 중 하나인 서하나가 나서서 말한 것이다. 장교님,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훈련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나는 평소 매우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서는 것은 의외였다. 서하나, 너까지 왜 나서? 박중희가 당황하며 물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동기들이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게 군인 정신 아닌가요? 하나의 말에 다른 동기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맞아, 동기애가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점점 더 많은 동기들이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박중희는 완전히 당황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으로 반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상관에게 대드는 거야? 박중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동기들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을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보통은 장교가 큰 소리를 내면 신병들이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은서를 중심으로 뭉친 동기들이 집단으로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다. 박중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많은 신병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모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됐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지만 앞으로 조심해. 너희들 태도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어색하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생활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은서를 중심으로 한 단결이 더욱 강해졌다. 우리가 해냈어. 박중희도 우리가 많으니까 함부로 못하네. 동기들은 흥분해 있었다. 하지만 은서는 오히려 걱정스러웠다. 고마워 모두들.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해. 박중희가 우리를 더 경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언니. 이제 우리가 많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 박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다. 아니야 수진아, 숫자가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은서의 걱정은 현실적이었다. 박중희 같은 사람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으면 더욱 거세게 반격할 가능성이 높았다. 김지훈도 은서의 걱정을 이해했다. 은서 말이 맞아. 우리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어. 이미 선을 넘었잖아. 맞아. 이제 와서 겁먹고 물러서면 더 큰 괴롭힘을 당할 거야. 다른 동기들도 동의했다. 윤나래는 더욱 적극적이었다. 언니 우리 이제 그냥 신고하는 게 어때? 상부에 정식으로 신고하자. 신고라니. 나래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 어려워? 우리가 직접 본 거잖아. 증거도 있고. 증거가 있다고 해도 믿어줄지 확실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만 더 큰 곤란에 빠질 수도 있어. 은서는 여전히 신중했다. 그동안 혼자 버텨온 경험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하나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그럼 우선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보는 게 어때? 박중희가 부당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모두 기록하는 거야. 기록이라고 응날짜, 시간, 상황, 증인까지 정확하게 적어두는 거야. 그 말에 은서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혼자 해왔던 일을 하나가 제안한 것이었다. 좋은 생각이야 하나야. 나도 사실 그동안 기록해왔어. 은서가 자신의 수첩을 꺼내 보여주자 동기들이 놀라워했다. 와 언니 이거 대박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뒀구나. 날짜까지 정확하네. 동기들은 은서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이런 식으로 기록하자. 혼자보다 여럿이 하면 더 정확할 거야. 그날부터 은서의 동지들은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박중희의 모든 부당한 행위를 날짜, 시간, 상황, 증인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각자 개별적으로 기록한 후 매일 밤 서로 확인하며 정확성을 높였다. 며칠 후 박중희도 동기들의 변화를 감지했다. 쟤들 뭔가 다르네. 예전 같으면 벌써 흩어졌을 텐데. 하지만 그는 상황을 과소평가했다. 단순히 몇 명의 신병들이 뭉쳤다고 생각했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다. 박중희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은서와 그 동지들을 직접 괴롭히는 대신 다른 동기들을 통해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유리 너는 생활관에서 분위기 파악 좀 해봐. 요즘 이상한 무리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최유리는 박중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은서 그룹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뜻이었다.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리는 이 기회에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했다. 그날부터 생활관 내부에서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은서를 지지하는 그룹과 최유리를 중심으로 한 반대 그룹 사이의 신경전이었다. 너희들 너무 나서지 마. 괜히 문제 일으킨다. 문제가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흥미롭게도 중간층 동기들이 점점 은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켜본 결과. 은서가 정말로 선량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도 은서 편이야. 박중희가 너무 심해. 맞아.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어느 날 저녁 박중희가 생활관에 불쑥 나타났다. 너희들 요즘 뭐하고 지내는 거야? 매일 밤 모여서 수군거리는 것 같은데. 동기들은 긴장했다. 혹시 자신들의 비밀 회의가 들통났나 싶어서였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동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야기라고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박중희가 계속 캐묻자 김지훈이 나섰다. 가족 이야기하고 고향 이야기하고 그런 거요. 가족 이야기, 고향 이야기. 하하 그래.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해라. 박중희는 비웃으며 나갔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다. 분명히 저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동기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모였다. 앞으로는 더 은밀하게 해야겠어. 맞아, 박중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은서는 다른 생각을 했다. 오히려 이제 때가 됐을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언니, 우리가 충분히 증거를 모았고 동지들도 많아졌어. 이제 정면 승부를 해볼 때가 온 것 같아. 은서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다. 정면 승부라니,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곧 기회가 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 더 단결하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자. 은서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동안 혼자 버텨온 그녀에게 이제는 믿을 만한 동지들이 생긴 것이다. 며칠 후 이상사가 은서를 따로 불러냈다. 강은서, 요즘 생활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일이야? 상사의 표정은 진지했다. 은서는 순간 고민했다. 이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도 될까? 상사님, 혹시 저희 이야기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편하게 말해봐. 무슨 일인지. 상사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은 은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았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핵심적인 부분은 아직 숨겨두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네. 상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상사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너희들끼리 단결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너무 나서지는 마라. 자칫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상사의 조언은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한테 와. 알겠지? 그날 밤 은서는 상사와의 대화를 동지들에게 전했다. 상사님은 우리 편인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모든 걸 말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해. 그럼 언제 말할 거야?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 모든 걸 털어놓을 거야. 은서의 주변에는 이제 10여 명의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 정의를 지키겠다는 신념. 그 마음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어떤 힘이 생길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중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히 괴롭히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은서와 그 동지들을 훈련소에서 내쫓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훈련소를 감돌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정의를 위해 뭉친 젊은 여성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부패한 권력이 있었다. 이 둘 사이의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가고 있었다. 4월 둘째 주가 되자 강은서와 그녀의 동지들은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박중희 같은 교묘한 인물을 상대하려면 결정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저녁 은서와 핵심 동지들이 모여 작전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는 김지훈, 윤나래, 박수진, 서하나 그리고 최근에 합류한 정민영까지 총 6명이었다.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아직 부족해. 은서가 진지하게 말했다. 뭐가 부족해? 언니, 우리 기록 엄청 많잖아. 윤나래가 물었다.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박중희가 부인하면 그만이거든. 우리 말 대 그 사람 말이 되는 거지. 은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지훈이 고민하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지. 맞아,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 말이야. 박수진도 동의했다. 그때 서하나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녹음은 어때? 녹음이라고? 응, 박중희가 부당한 말을 하는 걸 녹음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잖아. 하나의 말에 모두의 눈이 번쩍 떠올랐다. 좋은 생각이야. 하나야. 하지만 녹음기를 어떻게 구하지? 정민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내가 하나 있어. 김지훈이 손을 들었다. 정말? 어떻게 가지고 있어? 집에서 보낼 때 넣어준 거야. 음악 들으라고. 완벽해. 지훈아, 고마워. 은서가 기뻐했다. 하지만 언제 녹음할 거야? 박중희가 항상 조심하는데. 윤나래의 지적이 맞았다. 박중희는 요즘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기회를 만들어야 해.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기회를 만든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박중희가 화를 내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본성이 드러날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괜히 더 괴롭힘 당할 수도 있어.
위험하긴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해. 박중희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거든. 은서의 말이 맞았다. 최근 박중희는 직접적인 괴롭힘보다는 은밀한 압박을 선호하고 있었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체력 단련 시간에 박중희가 여전히 은서만을 집중적으로 지목하며 트집을 잡고 있었을 때였다. 강은서 윗몸 일으키기 자세가 엉망이야. 제대로 해. 은서는 이미 완벽한 자세로 하고 있었지만 박중희는 계속 지적했다. 이때 김지훈이 미리 준비한 소형 녹음기를 은밀히 작동시켰다. 운동복 주머니에 숨겨둔 녹음기였다. 그리고 은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다. 은서는 마음을 다잡고 평소와 다르게 당당하게 대답했다.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박중희는 그 말에 순간 당황했다. 평소 같으면 죄송합니다라고만 하던 은서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뭘 알려줘? 내가 틀렸다는 거야. 박중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은서가 침착하게 답했다. 이 여자가 정말 박중희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다른 신병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은서의 당당한 태도에 체면이 구겨지고 있었다. 좋아. 그럼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박중희는 은서에게 다가가서 억지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여기 봐라. 각도가 틀렸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은서의 자세는 교범에 나온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다른 신병들도 그걸 알 수 있었다. 장교님, 제 자세가 틀린 부분이 있나요? 박수진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박수진, 너는 왜 끼어들어? 저도 배우고 싶어서요. 은서 언니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수진의 말에 다른 동기들도 관심을 보였다. 우리도 알고 싶어요. 정확한 자세를 배우고 싶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동기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박중희는 당황했다. 한 명을 괴롭히려던 것이 집단 질문으로 번지고 있었다. 너희들 다 뭐 하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박중희가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하지만 정확히 배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서하나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확히 배우긴 뭘 배워? 여자들이 뭘 알아? 박중희의 입에서 성차별적 발언이 튀어나왔다. 김지훈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완벽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여자라서 모른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민영이 날카롭게 물었다. 무슨 말이냐고. 여자들은 원래 체력도 약하고 이해력도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박중희의 발언에 동기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너무나도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이었다. 장교님, 그건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요? 윤나래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너무하다고 감히 상관에게 대드는 거야? 박중희가 완전히 화를 내며 소리쳤다. 대든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말씀이시라고 생각해서요. 잘못된 말,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여자라고 차별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은서가 당당하게 말했다. 차별이라고 하. 그럼 뭐 여자가 남자와 똑같다고 생각하나?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고 웃기지 마. 여기선 내가 왕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너희 할 일이야. 박중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다. 왕이라고요? 군대에 왕이 어디 있나요? 김지훈이 반박했다. 어디 있냐고. 바로 나야. 여기선 내 말이 곧더비고 규정이야. 박중희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고함쳤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군대도 법과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박수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법과 규정이라고. 그래, 좋아. 그럼 법과 규정으로 너희들 다 잡아 넣어줄까?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서하나가 물었다. 뭘 잘못했냐고. 지금 상관에게 집단으로 대드는 거 자체가 군기 위반이야. 저희는 대든 게 아니라 질문한 것뿐인데요. 질문이라고 하. 이게 질문이야. 완전히 반란이지. 박중희가 점점 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반란이라니요? 너무 심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민영이 항의했다. 심하다고 더 심한 것도 많아. 너희들 같은 건방진 여자들은 혼내줘야 해. 박중희의 발언이 점점 더 막말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지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다. 혼내준다고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은서가 당당하게 맞섰다. 뭘 잘못했냐고.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여자 주제에 군대 와서 말대꾸하고.
여자 주제라니 그건 정말 너무하세요. 여러 동기들이 동시에 항의했다. 너무하다고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여자들은 원래 남자 밑에서 얌전히 있어야 하는 거야. 박중희의 발언이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감히 내게 명령하는 거야. 명령이 아니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은서가 차분하게 말했다. 부탁이라고 하. 너 같은 년이 나한테 부탁을 해 건방지기도 하지. 박중희가 완전히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다른 신병들도 참지 못했다. 너무 심해요. 이건 아니에요. 장교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집단적인 항의가 터져나왔다. 너희들 지금 반란 일으키는 거야. 상관에게 집단으로 대드는 거. 다 군법 재판감이야. 박중희가 완전히 화를 내며 협박했다. 군법 재판감이라니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 다 블랙리스트야. 군 생활 끝장나는 거야. 박중희의 협박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블랙리스트라니요? 그런 권한이 있으세요? 권한이라고. 내가 여기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 인사기록에 다 나쁘게 적어서 평생 괴롭게 해줄 거야. 박중희의 협박이 극에 달했다. 김지우는 녹음기를 확인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가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박중희의 성차별 발언, 권력 남용 협박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다. 좋아, 오늘 이 일 절대 잊지 마. 너희들 각오해. 박중희가 마지막 협박을 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동기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괜찮을까? 정말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면 어떡해. 하지만 은서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겼어. 이겼다고 무슨 소리야 언니. 우리 모든 걸 녹음했어. 김지훈이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와, 정말 다 녹음된 거야? 응.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동기들은 흥분했다. 이제 우리한테 확실한 증거가 있어. 박중희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어. 그날 밤 생활관에서는 작은 축제 분위기였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언니 신고할 거야. 정식으로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말 신고할 거야.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무섭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우리가 포기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야. 은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제 신고할 거야? 내일 당장 하자.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아니야. 시간을 끌수록 박중희가 더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어. 그때 최유리가 다가왔다. 평소 은서를 반대하던 그녀였는데 표정이 심각했다. 은서야, 나도 오늘 일 봤어. 박중희가 너무 심했어. 유리야, 미안해. 그동안 내 편을 안 들어줘서. 하지만 오늘은 정말 선을 넘었어. 그럼 우리 편이 되는 거야? 응, 이제는 나도 참을 수 없어. 같이 싸울게. 최유리의 합류로 은서 그룹은 더욱 강해졌다. 이제 생활관의 거의 모든 동기가 은서를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걸. 박중희 같은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더욱 위험해진다. 어떤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박중희는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며 분노하고 있었다. 저 건방진 년들 감히 내게. 그는 이제 은서와 그 동지들을 아예 훈련소에서 내쫓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다. 다음 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한쪽에서는 진실과 정의를 무기로 삼은 젊은 여성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려는 부패한 세력이 있었다. 이제 둘 사이의 최후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은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어제 녹음한 증거를 가지고 드디어 정식으로 신고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박중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폭풍 같은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박중희의 표정이 살벌했다. 그는 어젯밤 내내 술을 마시며 은서와 그 동지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전원 집합 긴급 점검이 있다. 박중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신병들이 서둘러 정렬하자 그가 천천히 앞을 거닐며 말했다. 어제 일부 신병들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은서와 동지들은 긴장했다. 어제 일을 문제 삼으려는 것 같았다. 특히
일부 신병들이 상관에게 집단으로 대들었다는 심각한 사안이 있었다. 박중희가 은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집단으로 대들었다고요? 저희는 질문을 한 것뿐인데요. 김지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질문이라고? 하, 그게 질문이야. 완전히 반항이었지. 박중희가 비웃으며 답했다. 반항이 아닙니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었습니다. 박수진도 나섰다. 의견 표현이라고? 군대에서 신병이 상관에게 의견을 표현한다고 말이 되나? 박중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장교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뭘 잘못했냐고 지금 또 대드는 거 보니까 반성도 안 하는군. 박중희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대드는 게 아니라 해명하는 것입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당당했다. 해명이라고? 좋아, 그럼 해명해봐. 어제 너희들이 한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나? 네,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은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주변 동기들이 놀라 숨을 죽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정당했다고? 하,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지? 사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은서의 말에 윤나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는 정당한 말을 한 거예요. 정당한 말이라고? 감히 내 말이 잘못되었다는 거야. 박중희가 완전히 화를 내며 다가왔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정말 끝까지 반항할 작정이구나. 박중희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반항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민영도 용기를 냈다. 그때 최유리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장교님, 저희가 한 말이 맞습니다. 어제 너무 심하셨어요. 평소 조용하던 그녀의 발언에 모두가 놀랐다. 최유리, 너까지 왜 그러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차별하시고 위협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유리의 말에 다른 동기들도 용기를 얻었다. 맞아요. 너무 심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점점 더 많은 동기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뿐입니다. 군인도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박중희는 당황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신병이 반발하고 있었다. 너희들 지금 집단 반란 일으키는 거야. 박중희가 고함쳤다. 반란이 아닙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서가 더욱 당당하게 말했다. 정의라고? 하하, 웃기지 마. 왜 웃기다는 겁니까? 정의가 웃긴 일인가요? 은서의 반박에 박중희는 말문이 막혔다. 정에 거리지 마. 여기선 내가 정의 아닙니다. 장교님이 정의가 아닙니다. 감히 내가 정의가 아니라고 해? 박중희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내 장교님은 정의가 아닙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차별하는 사람은 정의가 아닙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신병이 장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은서는 멈추지 않았다. 진짜 군인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차별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동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교님은 그런 군인이 아닙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더욱 힘이 실렸다. 진정한 군인이라면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박중희는 완전히 당황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하하, 그래, 좋아, 사실을 말해보자. 그럼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너희들 같은 건방진 여자들이 군대를 망치고 있어. 박중희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원래 순종적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너무 건방져. 건방지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박수진이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똑같은 국민이라고? 하,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똑같아? 박중희의 성차별 발언이 계속되었다. 성별은 다르지만 인격은 동등합니다. 김지훈이 나섰다. 인격이 동등하다고? 웃기지 마. 여자는 여자답게 있어야 하는 거야. 여자답다는 게 뭔가요? 차별받고 살라는 뜻인가요? 은서가 다시 나섰다. 장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세요? 잘못되었다고? 뭐가 잘못됐다고? 모든 게 잘못되었습니다. 생각부터 말까지 전부. 감히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해? 박중희가 분노로 떨며 다가왔다. 네, 잘못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군인이라니. 부끄럽습니다. 은서의 말에 동기들이 탄성을 질렀다.
부끄럽다고 내가 부끄럽다고 해 박중희가 주먹을 쥐며 위협했다. 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게 그렇게 당당한 일인가요? 약자라고? 하하, 너희들이 약자야. 저희가 약자라면 더욱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장교님은 약자를 괴롭히고 계세요. 은서의 논리에 박중희는 할 말을 잃었다. 괴롭힌다고? 내가 언제 괴롭혔다고? 매일 괴롭히셨잖아요. 이유 없이 트집 잡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윤나래가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모욕이라고? 언제 모욕했다고? 여자 주제라고 하셨잖아요. 어제. 박중희는 순간 당황했다. 어제 녹음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건 교육상 필요해서 교육상 필요하다고요. 성차별이 교육인가요? 정민영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성차별이 아니야. 현실을 말한 거지. 현실이라고요. 여자를 차별하는 게 현실이라고요. 서하나가 분노하며 물었다. 그럼 뭐야? 현실이 아니야. 여자가 남자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최유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 수 있다고? 하하, 그럼 증명해봐. 증명하라고요.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진짜 남자만큼 할 수 있는지 말이야. 그때 은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증명은 이미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증명 아닌가요? 뭘 보여줬다고?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드렸습니다. 정의를 향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정의를 향한 의지라고? 하하, 건방진 소리 하지 마. 건방진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저희도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중대장이 나타났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중대장은 40대 중반의 중령이었다. 중대장님, 일부 신병들이 집단으로 반항하고 있습니다. 박중희가 서둘러 보고했다. 집단 반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뭔 일이야? 중대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신병들이 상관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대든다고? 어떻게? 지금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중대장이 은서를 향해 물었다. 강은서, 신병 상황 설명해봐. 은서는 깊게 숨을 쉰 후 당당하게 대답했다. 중대장님,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당한 권리라고? 구체적으로 뭔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성별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은서의 말에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맞서 의견을 표현할 권리입니다. 중대장은 박중희를 향해 물었다. 박중희, 이게 무슨 일이야? 신병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네요. 박중희가 거짓말을 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김지훈이 나섰다. 계속 쌓여온 문제입니다. 계속 쌓여왔다고? 무슨 문제가? 중대장이 관심을 보였다. 부당한 차별과 괴롭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부당한 차별과 괴롭힘이라니? 그런 일이 있었나? 중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증거도 있습니다. 박수진이 용기 있게 말했다. 증거라고? 무슨 증거? 중대장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은서는 이제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녹음된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증거라고? 네, 박중희님의 부당한 발언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박중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녹음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김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중대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럼 그 녹음을 들어보자. 안 됩니다. 그런 증거는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박중희가 급하게 말했다. 조작이라고요? 어떻게 조작합니까? 윤나래가 반박했다.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많아 기술로 조작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녹음한 거예요. 정민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녹음을 들어보자. 중대장이 결정을 내렸다. 중대장님, 그런 일방적인 박중희가 막으려 했지만 조용히 해. 박중희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해야겠어. 김지훈이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중대장님, 여기 있습니다. 그럼 재생해봐.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녹음이 시작되었다. 박중희의 성차별 발언과 협박이 고스란히 들려왔다. 녹음을 듣던 중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다른 신병들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여자 주제에 내가 왕이야 너희들. 블랙리스트야. 박중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녹음이 끝나자 훈련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중대장은 박중희를 차갑게 바라봤다. 박중희, 이게 뭐야? 그것은 박중희가 말을 더듬었다. 이게 군인이 할 말이야. 이게 교육이야. 중대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말을 신병들한테 했다는 게 박중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중대장이 은서를 향해 말했다. 강은서, 신병 그리고 모든 신병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참고 있었구나. 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부당한 일을 참을 이유가 없어. 중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이 옳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거야. 중대장의 말에 동기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박중희 당장 사무실로 따라와 이 일 어떻게 처리할지 상부에 보고해야겠어. 중대장이 박중희에게 명령했다. 박중희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은 훈련소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신병들이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워서 이긴 것이다. 은서와 그녀의 동지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중대장 앞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박중희는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있었다. 수십 년 군 생활을 하면서 신병 따위에게 이런 굴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강은서, 그년 도대체 뭔데 감히 나한테. 박중희는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분명히 뭔가 있어. 보통 신병이 저렇게 당당할 리가 없어.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내리고 있었다. 은서의 정체를 파헤쳐서 약점을 찾아내겠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중희는 행정계 김상사를 불러냈다. 김상사는 50대 초반의 베테랑으로 온갖 뒷일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상사,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이신지요? 강은서, 그 신병 신상 정보 좀 자세히 알아봐. 신상 정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요? 가족관계, 재산 상황, 학력, 경력 모든 걸 다 털어봐. 박중희의 목소리는 음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권한이 필요할 텐데요. 권한은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알아내야 해. 박중희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라니 그냥 궁금해서야. 하지만 김상사는 박중희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은서를 조사하려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며칠이라니 당장 알아봐. 급한 일이야. 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사가 대답하고 나가자 박중희는 혼자 남아 계획을 세웠다.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서 완전히 무너뜨려 주겠어. 한편 그 시각 강은서와 동지들은 어제의 승리에 들떠 있었다. 생활관에서는 축제 분위기였다. 우리가 해냈어. 진짜 해냈다고 윤나래가 흥분해서 말했다. 녹음 증거가 정말 결정적이었어. 김지훈도 뿌듯해했다. 이제 박중희도 함부로 못할 거야. 박수진이 안도하며 말했다. 하지만 은서만은 표정이 밝지 않았다. 왜 그래 언니, 우리가 이겼는데. 서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긴 게 맞아.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조심해야 할 때야. 은서의 말의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무슨 말이야?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박중희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 그럼 또 뭔 짓을 할까? 정민영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거야. 은서의 우려는 근거가 있었다. 그동안 박중희를 지켜본 결과 그는 절대 쉽게 굴복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최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혹시 우리 신분이 들통나면 어떻게? 신분이라니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만약에 말이야. 혹시 우리 중에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은서는 순간 긴장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걱정됐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 평범한 신병이야. 특별할 게 뭐 있어? 그래, 맞아.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김지훈도 거들었다. 하지만 은서는 속으로 불안했다. 만약 자신이 대법원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아버지 덕분이라고 여겨질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답답했다. 며칠 후 김상사가 박중희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중위님, 강은서 신병 신상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나왔어? 박중희가 급하게 물었다. 여기 자료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김상사가 내민 서류를 받아든 박중희는 천천히 내용을 훑어봤다. 강은서, 23세 서울 출신, 서울대 법학과 졸업.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할 게 없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박중희의 눈이 크게 떠졌다. 아버지 강민호 직업. 박중희의 시선이 그 부분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다음 글자를 읽는 순간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대법원장 박중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김 상사 이거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합니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장이라고 진짜로 네, 강민호 현 대법원장이 맞습니다. 김 상사의 대답에 박중희는 머리가 하얘졌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큰아버지는 박중희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강민수 국회의장입니다. 그 순간 박중희는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대법원장의 딸이 왜 여기에? 박중희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것도 국회의장 조카라고. 김 상사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박중희는 갑자기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자신이 그동안 괴롭힌 상대가 대법원장의 딸이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회의장의 조카이기도 했다. 이는 곧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박중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동안 대법원장 딸을 괴롭혔다고. 상황의 심각성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만약 이 사실이 위로 올라간다면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다. 상사, 이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 아직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발설하면 안 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미 때가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박중희는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 은서를 계속 괴롭히면 나중에 보복이 두려웠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어제 당한 굴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박중희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했다.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 그런데 강은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잖아. 그렇다면 나도 이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박중희의 머릿속에 음흉한 계획이 떠올랐다. 강은서에게 협박을 가하는 거야. 신분을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이 들었다. 아니야. 잘못하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어.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협박을 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박중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은서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당하고만 있자니 분이 치밀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 시간 박중희의 태도는 전과 달랐다. 은서를 대할 때 묘하게 조심스러워졌다. 노골적인 괴롭힘은 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복잡했다. 은서도 박중희의 변화를 감지했다. 뭔가 이상해.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히 적대적이었는데. 동기들도 눈치챘다. 박중희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갑자기 조용해졌어. 혹시 포기한 건 아닐까? 윤나래가 희망적으로 말했다. 아니야. 포기했다면 저런 눈빛을 하지 않을 거야. 은서는 박중희의 눈에서 여전히 음흉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박중희는 결국 결심을 했다. 직접 대결하는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쓰기로 한 것이다. 상급 부대의 은서와 그 동지들의 문제를 부풀려서 보고하기로 했다. 중대장님, 일부 신병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박중희가 중대장에게 보고했다. 뭔 문제야? 지난번 일은 이미 정리됐잖아.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데? 훈련 태도가 불량하고 다른 신병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박중희가 거짓 보고를 했다. 선동이라니. 구체적으로 뭔데? 집단 행동을 조장하고 상관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중대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박중희를 바라봤다. 박중희,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건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부대 기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일단 지켜보자.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어. 중대장은 아직 박중희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지난번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박중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였다. 박중희는 이 방법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는 다시 김 상사를 불러냈다. 상사, 강은서 신분에 대해서 말인데 네, 무슨 일이신지요? 이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활용이라고 하시면 강은서 본인에게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걸. 박중희의 제안에 김 상사는 놀랐다. 그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녀도 신분을 숨기고 있으니까 협상이 가능할 거야. 협상이라니요? 서로 조용히 하자는 거지. 나도 그녀를 건드리지 않고 그녀도 나를 문제 삼지 않고.
김상사는 박중희의 계획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중희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라니, 지금도 충분히 큰 문제야. 하지만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상대로 나간다는 게 아니야. 그냥 현실적인 타협을 하자는 거지. 박중희는 자신의 계획을 합리화했다. 며칠 후 박중희는 마침내 행동에 옮겼다. 훈련이 끝난 후 은서를 따로 불러냈다. 강은서, 신병 잠깐 얘기 좀 하자. 은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따라갔다.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됐다. 둘만 남자. 박중희가 입을 열었다. 강은서, 너 참 대단하더라.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니, 집안이 대단하다는 뜻이야. 박중희의 말에 은서는 순간 긴장했다. 집안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은서가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박중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모른다고? 하하, 강민호 대법원장 딸이 뭘 모른다는 거야? 그 순간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 들통난 것이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알 방법이 많지. 박중희가 음흉하게 웃었다. 그리고 국회의장 조카이기도 하고 말이야. 박중희가 추가로 말하자. 은서는 완전히 당황했다. 왜 그런 걸 조사했어요? 조사했다고? 당연히 조사하지. 의심스러운 신병이 있으면. 의심스럽다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특별하다고 해야겠네. 박중희의 말투는 협박조였다. 특별하다고? 저는 평범한 신병일 뿐인데요. 평범한 신병이라고? 대법원장 딸이 평범하다고? 박중희가 비웃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숨기고 살 거야? 제가 숨긴 게 아니라 그냥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럼 지금은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건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간단해. 우리 서로 타협하자는 거야. 박중희가 본격적으로 협상을 제안했다. 타협이라니요? 너도 신분 공개되기 싫고 나도 더 이상 문제 일으키기 싫으니까 서로 조용히 지내자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나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나도 너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겠어. 은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라니. 현실적인 제안이지. 현실적인 제안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협박이든 뭐든 어차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박중희가 으름장을 놓았다. 만약 내가 내 신분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공개하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다르게 해석되겠지. 다르게 해석된다고요. 그래, 대법원장 딸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군대에서 말썽을 부렸다고 말이야. 은서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었다. 자신이 그동안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생각했지만 남들 눈에는 특권층의 오만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좋은 제안이지. 박중희가 은서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은서는 금세 마음을 다잡았다. 안 됩니다. 뭐라고? 그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안 돼? 너한테 손해될 것도 없는데. 손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옳지 않다고? 뭐가 옳지 않다는 거야? 부정의와 타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은서가 당당하게 말했다. 부정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하신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습니다. 박중희는 은서의 완고함에 화가 났다. 그럼 정말 신분 공개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야. 네, 각오되어 있습니다. 후회하지 마. 한번 공개되면 되돌릴 수 없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은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박중희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날 밤 은서는 동지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내가 숨긴 게 있어. 뭘 숨겼어? 언니네 아버지가 대법원장이야. 그리고 큰아버지가 국회의장이고. 동지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진짜 대법원장 딸이었어. 어쩐지 뭔가 달랐어. 하지만 곧 김지훈이 말했다. 그래서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해? 맞아. 언니는 언니야. 하지만 박중희가 이 사실을 알았어. 그리고 협박했어. 은서가 박중희와의 대화를 전했다. 그 나쁜 놈. 끝까지 악랄하네. 윤나래가 분노했다. 언니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박수진이 위로했다. 그래. 신분이 뭐가 중요해? 언니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서하나도 동의했다. 그렇게 은서의 비밀이 동지들에게 알려졌지만 그들의 우정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박중희는 절대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더 큰 세력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이 있었다. 국정원의 일상 감시 시스템을 통해 훈련소에서 벌어진 일들이 보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보고는 곧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게까지 전달될 예정이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정적 훈련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진실을 지키려는 젊은 용기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낡은 권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4월 넷째 주 목요일 밤 계룡대 여군 훈련소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박중희가 은서와의 협상에 실패한 후 며칠째 계속되는 침묵이 오히려 더 불길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같았다. 그날 오후 갑작스럽게 야간 산악훈련이 발표되었다. 오늘 밤 11시에 완전 군장 야간 행군 훈련을 실시한다. 중대장의 공지에 신병들은 당황했다. 예정에 없던 훈련이었기 때문이다. 왜 갑자기 야간 훈련을 하는 거지? 김지훈이 의아해했다. 뭔가 이상해. 보통은 미리 공지하는데. 박수진도 걱정스러워했다. 은서는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혹시 나 때문인 건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있어. 단순한 훈련일 거야. 윤나래가 위로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다. 은서는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박중희가 조용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날 밤 11시 모든 신병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집합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주변이 어둠컴컴했다. 야간 행군 코스는 북쪽 능선을 따라가는 거다. 총 10km 행군이며 새벽 2시까지 완주해야 한다. 박중희가 브리핑을 하는 동안 은서는 그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했다. 뭔가 평소와 달랐다. 더 음험하고 계획적인 느낌이었다. 혹시 진짜 뭔가 꾸미는 건 아닐까? 행군이 시작되자 신병들은 일렬로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가파른 오르막길과 험한 바위길이 계속되었다. 어둠 속에서 랜턴 불빛만이 길을 비춰주었다. 조심해서 가. 다치지 말고.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박중희가 지시했다. 강은서, 박수진, 김지훈, 윤나래, 서하나, 정민영, 너희들은 별도 임무가 있다. 은서와 동지들만 따로 불러낸 것이다. 별도 임무라니요. 측면 경계 임무다. 대열에서 이탈해서 좌측 능선으로 가서 경계 근무를 서라. 박중희의 지시는 이상했다. 왜 하필 은서 그룹만 따로 보내는 것인지 의문이었다. 경계 근무를 언제까지 서야 하나요? 무전 지시가 있을 때까지다. 그리고 절대 임의로 움직이지 마라. 박중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적이었다. 은서는 더욱 불안해졌지만 군대에서는 명령에 따라야 했다. 알겠습니다. 은서가 대답하고 동지들과 함께 좌측 능선으로 향했다. 다른 신병들과 점점 멀어지면서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다. 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윤나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왜 우리만 따로 보내는 거지? 김지훈도 의심스러워했다. 은서는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다. 일단 조심하자. 뭔가 함정일 수도 있어. 좌측 능선에 도착한 후 일행은 지시받은 대로 경계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다. 무전기는 계속 잡음만 나왔고 다른 부대와의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다. 무전기가 고장난 것 같아 박수진이 무전기를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소용없었다. 이상해. 아까까지는 잘 되었는데. 서하나도 자신의 무전기를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지시가 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정민영이 불안해했다.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명령을 어기면 안 돼.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다. 누가 오는 것 같아. 김지훈이 긴장하며 말했다. 혹시 다른 훈련병들이야. 하지만 곧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다가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훈련병들과 달랐다. 더 은밀하고 전문적인 움직임이었다.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은서가 경고했다. 누구세요? 박수진이 큰 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림자들이 더 빠르게 다가왔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강은서를 잡아라. 낯선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뭐야 누구야 김지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여러 명의 복면을 쓴 사람들이 일행을 포위했다. 조용히 해소리 지르면 다 죽는다.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자신을 노린 계획된 습격이었다. 너희들 누구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말 많이 하지마. 조용히 따라와. 안가. 은서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복면 중 하나가 칼을 빼들었다. 말 안 들으면 친구들부터 해치울 거야. 동지들을 위협하는 말에 은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언니 괜찮아. 우리 걱정하지 마. 윤나래가 용기 있게 말했다. 맞아. 우리는 괜찮으니까 언니만 생각해. 김지훈도 거들었다. 하지만 은서는 동지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누가 거기 있나?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 복면들이 당황하며 돌아봤다. 뭐야? 누가 또 왔어? 갑자기 어둠 속에서 섬광탄이 터졌다. 주변이 순간적으로 환하게 밝아지면서 복면들이 눈을 가렸다. 그 틈을 타서 검은 옷을 입은 새로운 그룹이 나타났다. 국정원이다. 모두 엎드려. 새로 나타난 사람들의 정체는 국정원 특수요원들이었다. 뭐야 국정원이라고. 복면들이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전문적인 제압 기술로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강은서 씨 괜찮습니까? 요원 중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은서는 완전히 당황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함께 보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원의 말에 은서는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동하면서 요원이 설명했다. 저희는 강민호 대법원장님의 지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내 따님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요원의 말에 은서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비밀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비밀이 아니었던 것이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요원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강은서 씨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라니요. 대법원장님과 국회의장님이 따님의 안전을 위해 비밀리에 보호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그럼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박중희의 괴롭힘부터 오늘 밤 습격 계획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요원의 말에 동지들도 놀라워했다. 그런데 왜 진작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김지훈이 물었다. 대법원장님의 지시였습니다. 따님이 스스로 싸워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시 개입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원의 설명에 은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 그 시각 박중희는 계획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실패했다고? 어떻게 실패했다는 거야? 국정원이 개입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박중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국정원까지 나섰다는 것은 이 일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다음 날 아침 훈련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밤사이 벌어진 일이 알려지면서 모든 신병들이 충격에 빠졌다. 은서 언니가 습격을 당했다고 국정원이 구출했다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중대장이 긴급 집합을 명령하고 중요한 발표를 했다. 신병 강은서에 대해 모든 부대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강은서 신병은 강민호 대법원장의 따님이며 강민수 국회의장의 조카이다. 중대장의 발표에 훈련소 전체가 술렁거렸다. 대법원장 딸이라고, 국회의장 조카라고. 그동안 일부 간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부적절한 대우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장의 말에 모든 시선이 박중희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이미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은서 신병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신병으로서 모든 시련을 견뎌낸 것이다. 중대장의 말에 신병들이 은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권을 이용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부당함에 맞서 싸웠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며 모든 신병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신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은서, 언니 정말 대단해. 존경해. 그동안 은서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박중희는 그날로 즉시 구속되었다. 국정원 수사 결과 그의 배후에 더 큰 부패 조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군 내부 성범죄 은폐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여러 건의 사건을 덮어줬다고. 며칠 후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강민수 국회의장의 주도로. 군 내부 부패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은서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은서 증인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은서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념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군 내부의 여러 부패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밝혀졌다. 박중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건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였구나.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양지로 드러났다. 은서의 용기 있는 고발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 그날 밤 훈련소에서 은서는 동지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언니 정말 대단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이제 어떻게 될까? 훈련은 계속하는 거야. 윤나래가 물었다. 당연히 계속해야지. 우리 목표는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잖아. 은서의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짜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됐어. 김지훈이 희망적으로 말했다. 맞아. 더 이상 부당한 대우는 없을 거야. 박수진도 동의했다.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평생 걸어온 정의의 길. 그 길 위에서 자신도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이제 진짜 군인으로서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박중희의 배후에 있던 더 큰 세력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오후 강은서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국정원 요원이 급하게 찾아와서 긴급 상황을 알려준 것이다. 강은서 씨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박중희 배후 조직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반격이라니요? 은서가 긴장하며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대법원장님과 국회의장님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요원의 말에 은서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위험에 빠진 것이었다. 어떤 공격이요? 언론을 통해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딸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요원의 설명에 은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이라니요? 대법원장의 딸이 특권의식으로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을 덮기 위해 국정감사까지 열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정의를 위해 싸운 일이 오히려 가족에게 해가 되고 있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더 과격한 수단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은서가 단호하게 거부했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로 제가 특권층이라는 오해를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해도 끝까지 여기서 버틸 거예요.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동지들과 함께 모인 은서는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우리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어. 더 큰 문제라니. 김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중희 배후에 있던 세력들이 반격하고 있어.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 나쁜 놈들. 끝까지 악랄한애 윤나래가 분노했다. 언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박수진이 물었다. 끝까지 싸울 거야. 여기서 물러서면 진짜로 우리가 진 거야. 맞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서하나도 동의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정민영이 걱정했다. 위험해도 상관없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훈련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은서가 아버지 권력으로 박중희를 함정에 빠뜨렸다더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더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훈련 시간에도 일부 신병들이 은서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진짜 그런 건가 속았나 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은서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언니 신경 쓰지 마, 김지훈이 위로했다. 그런 소문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윤날에도 거들었다. 하지만 은서는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함께 싸워왔던 동료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은서가 혼자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여러 명이 나타나 그녀를 둘러쌌다. 강은서,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폭로하러 왔어. 그들은 기자처럼 보였다. 거짓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고? 하하, 내 아버지가 대법원장이라는 걸 이용해서 모든 걸 계획한 거잖아.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왜 처음부터 신분을 숨겼어? 뭔가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지. 은서는 억울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신분을 숨긴 이유는 특별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웃기지 마. 결국에는 아버지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했잖아. 아버지 권력으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당한 방법이라고 녹음까지 해가면서 함정을 팠는데 함정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한 겁니다. 그때 김지훈과 동지들이 달려왔다. 언니 괜찮아?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동지들이 나서자 기자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다. 너희들도 공범이지. 처음부터 계획에 참여했을 거야. 공범이라니요? 저희는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운 것뿐입니다. 박수진이 당당하게 말했다. 부당한 일이라고? 하, 박중희만 부당했어. 너희들은 정당했고. 네, 저희는 정당했습니다. 윤나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정당했다면 왜 음모를 꾸몄어? 음모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하나도 나섰다. 기자들의 공격이 계속되자 은서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거짓말이라고? 뭐가 거짓말이야?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증거가 있어? 증거라니요? 저희한테 있는 모든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은서가 가지고 있던 수첩을 꺼냈다. 여기 박중희의 모든 부당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이라고 조작된 거 아니야. 조작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김지훈이 녹음기도 꺼냈다. 녹음도 있어요. 박중희가 직접 한 말들이요. 기자들이 당황하자 은서가 계속 말했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당한 방법만 사용했습니다. 증거 수집과 공식 신고.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 그래도 결국 아버지 권력으로 해결한 거잖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해결한 겁니다. 스스로 해결했다고? 그럼 국정원은 왜 나타났어? 그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서가 설명했다.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했을 때만 개입한 거예요. 해치려고 했다고? 증거가 있어. 바로 그때 국정원 요원이 나타났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원이 서류를 꺼내 보였다. 어젯밤 습격 사건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습격 사건이라고? 기자들이 놀랐다네. 박중희와 그 배후 조직이 강은서 씨를 제거하려고 계획한 습격 사건입니다. 제거하려고 했다고.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자백도 받았습니다. 요원의 말에 기자들이 당황했다. 이건 단순한 훈련소 내 갈등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나타났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중대장님, 이분들이 언니를 괴롭히고 있어요. 윤나래가 설명했다. 괴롭힌다고?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러 온 것뿐이야. 사실 확인이라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는 군사시설이고 무단 침입은 불법입니다. 무단 침입이라니? 우리는 기자야. 기자라고 해서 군사시설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대장이 헌병을 불렀다. 이분들을 밖으로 안내해드려. 기자들이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진실은 숨길 수 없어. 기자들이 떠난 후 중대장이 은서에게 말했다. 강은서, 신병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 내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누구든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날 밤 은서는 동지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이제 진짜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 맞아. 저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야 김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야 박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가 이길 거야 윤나래도 동의했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다. 국정감사에서 박중희 배후 조직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다. 군 내부 성범죄 은폐. 조직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골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하는 은서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저는 특권층의 딸이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신병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었나요? 정의를 포기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저런 용기 있는 청년이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존경스럽다. 특권층이지만 특권을 포기하고 정의를 택한 거네. 며칠 후 박중희 배후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검거되었다. 10여 년간 군 내부에서 각종 부정을 저질러온 조직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혔습니다. 은서를 공격하던 언론들도 사과 기사를 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보였습니다. 강은서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은서는 담담했다.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날 밤 생활관에서 동지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긴 싸움이었다. 혼자 시작한 작은 저항이 결국 사회 전체를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졌다. 언니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윤나래가 물었다. 응, 이제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은서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기도 해. 시작이라고. 진짜 군인이 되는 시작 말이야. 은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정말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됐어. 김지훈이 희망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만든 변화가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박수진이 뿌듯해했다. 맞아.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서하나도 동의했다. 은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올라왔다. 아버지가 평생 걸어온 정의의 길. 그 길 위에서 자신도 한 걸음을 확실히 내디뎠다. 비록 힘들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정의는 정말 승리하는구나. 은서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연하지, 언니가 증명해준 거잖아. 동지들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그렇게 강은서와 동지들의 용기 있는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동료들의 연대를 만들어냈고 그 연대가 결국 거대한 부정을 무너뜨렸다. 진실은 정말로 승리했고 정의는 빛을 발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진짜 군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은서는 준비되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을 준비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한 달이 지났다. 5월의 계룡대. 여군 훈련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부당한 권력과 부정부패가 사라진 자리에 공정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강은서와 동지들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새로 부임한 훈련 장교들은 모든 신병을 인격적으로 대했다.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과 노력만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제 정말 훈련다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어. 신병들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가득했다. 그날 아침 은서는 아버지 강민호 대법원장과 큰아버지 강민수 국회의장이 훈련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식적인 격려 방문이었지만 은서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긴장되네. 윤나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언니,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직접 뵙는 거잖아. 괜찮아. 이제는 떳떳해. 은서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게 아니니까. 오후 2시 훈련소 강당에 모든 신병들이 모였다.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함께 나타나자 장례는 숙연해졌다. 두 분은 모든 신병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한 후 특별히 은서를 불러냈다. 신병 강은서 앞으로 중대장의 호명에 은서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가득했다.
신병 강은서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 강민호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지만 따뜻했다. 아니요. 아버지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강민수 국회의장도 말을 이었다. 큰아버지 어려웠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 내 말이 맞다. 대법원장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당연한 일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 내가 그것을 보여줬구나. 그때 국회의장이 모든 신병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강은서 신병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며 군인 정신입니다. 특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는 것. 대법원장의 말에 모든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서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아버지, 큰아버지. 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 바른 길이다. 대법원장이 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방문이 끝난 후 은서는 동지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언니 정말 멋있었어. 김지훈이 감탄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박수진도 동의했다. 우리도 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서하나가 말했다. 멋진 사람이라니. 우리 모두 이미 멋진 사람들이야. 은서가 따뜻하게 말했다. 함께 싸워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그래,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윤나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야. 정민영도 동의했다. 그날 저녁 은서는 혼자 운동장을 거닐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다. 처음 훈련소에 들어왔을 때의 다짐, 박중휘의 부당한 괴롭힘, 동지들과의 만남,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승리까지. 정말 긴 여행이었구나. 은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앞으로 군인으로서 걸어갈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며칠 후 훈련소 전체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은서와 동지들의 용기를 기리는 기념식이었다. 여러분의 용기가 우리 군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대장의 치사였다. 앞으로 이곳에서 훈련받는 모든 후배들이 여러분의 정신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동료를 지키는 연대, 그리고 정의를 향한 의지를 말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한 후배 신병이 은서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내 부당한 일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고마워하지만 특별한 건 없어. 은서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응, 충분의 시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거든. 은서의 말에 후배의 눈이 반짝였다. 알겠습니다. 선배님처럼 끝까지 해보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동지들이 다가왔다. 언니 벌써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네. 그러게, 멋있어. 은서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들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흘러 훈련 과정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모든 신병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공정한 환경에서 서로 격려하며 성장한 결과였다. 이제 정말 군인다워졌어. 그러게,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 수료식을 앞둔 어느 날 밤 은서와 동지들은 마지막 모임을 가졌다. 이제 각자 다른 부대로 배속될 거야. 김지훈이 아쉬워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박수진이 말했다. 맞아,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윤나래도 동의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서하나가 덧붙였다.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를 잊지 말자. 정민영도 말했다. 은서는 동지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언니도 우리에게 용기를 줬잖아. 서로 힘이 되어준 거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가자. 은서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 부당함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자. 수료식 날 아침, 맑은 하늘 아래 모든 신병들이 정렬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당당한 자세,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난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은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부대장의 치사가 시작되었다. 여러분은 단순히 훈련을 마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 정신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번 기수는 특별합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동료를 지키는 연대를 실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군인상입니다. 은서는 가슴이 벅찼다. 몇 달 전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랐다.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수료식이 끝난 후 동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언니 정말 고마웠어. 나야말로 고마워. 모두들 앞으로도 연락하자. 당연하지. 평생 친구야. 포옹을 나누며 아쉬워하는 동지들을 보며 은서는 확신했다. 이들과의 우정은 평생 갈 것이라고. 함께 만든 추억과 신념은 어디에 가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며칠 후 은서는 새로운 부대로 발령을 받았다. 장교 과정을 거쳐 진정한 군 간부가 되는 길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부대에 도착한 첫날 은서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이었다. 강은서 소위님 오셨군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동료 장교들의 반응이었다. 소문이라니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서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첫 부임 훈화에서 은서는 부하들에게 다짐을 전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당한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고 동료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동등한 인격체이며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은서의 말에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은서는 편지를 썼다. 훈련소에서 함께했던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안녕 모두들 새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어.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가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어. 부당한 일은 없는지 동료들은 잘 지내는지 항상 살피고 있어. 우리가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어.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을 거라 믿어. 몇 년이 흘렀다. 은서는 이제 중위가 되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동안 그녀가 만든 변화는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성희롱이나 갑질은 사라졌고 모든 군인이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어느 날 은서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소위님 훈련소에서 후배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후배들이요. 네, 소위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네요. 편지를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다. 선배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부당한 일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선배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은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 이게 바로 변화구나.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연쇄 반응이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은서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걸어오신 길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 정의의 길은 외롭고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길이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해줘서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거예요. 좋다. 힘들 때는 언제든 아버지에게 기대렴. 네, 고마워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보였다. 정의는 정말 승리하는구나. 처음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품었던 다짐이 현실이 되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은서처럼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은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고 있고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다. 정의는 정말로 승리한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연대의 힘은 어떤 부정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이 강은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를 믿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다면 좋겠습니다. 그 불씨가 언젠가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되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